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이브TV의 방송 팀장을 맡고 있는 배우 손근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불금이죠. 참, 여러분, 뭐 저녁 식사는 벌써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신나게 불금을 보내실 생각이신지, 자, 궁금합니다. 자, 오늘 세이프 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첫 번째 라이브로 주간 뉴스 픽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일러 영상도 보여드렸고 또 게시판에다가 글도 올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세이프 TV가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세이프 TV가 첫 번째로 프로젝트로 삼은 주간 뉴스픽을 라이브로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세이프 미디어 그룹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하게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분명히 첫 시간이니까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세이프 TV가 이제 개국을 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바로 주간 뉴스픽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워라밸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정말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시고 또 그런 계획들도 세우시고 나가고 하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배우로서 벌써 한 30년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이프 TV에서 네, 이런 방송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 삶에 대한 그 여정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세이프 TV가 나아갈 그 여정에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세이프 미디어 그룹의 임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과연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우리 대박나라님도 뭐 저녁 먹으면서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하는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방송을 하면 뭐 이렇게 열심히 뭘 설명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건지,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이런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은 또 어떤 게 있으실지 뭐 이런 게 쌍방향으로 좀 소통하면서 하고 싶은 방송입니다. 자, 오늘 뭐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주간 뉴스픽입니다. 네, 주간 뉴스픽. 과연 어떠한 뉴스를 제가 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할까요? 근데 설명이라고 따지면 좀 그렇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러한 일들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궁금증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반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지만 개괄적으로 과연 오늘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할지 먼저 자세하게, 간결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간 뉴스픽은 뭘까요? 네, 2025년이죠. 원력 요항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력 요항. 보셨을까요? 이 우주항공청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즉, 원력 요항.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 텐데요. 과연 공휴일, 아니면 절기, 이런 것들의 기준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의 달력 제작의 근거 자료로 마련하기 위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는 과연 며칠을 쉬고 어느 날 쉬고 어떻게 뭐 연결되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달력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1월 달에 벌써 1월 1일이 신정이니까 우리 표로 한번 볼까요? 표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설날 연휴였습니다. 뭐 신정 빼고. 그쵸? 이미 지났죠. 근데 28, 29, 30, 3일 동안에 예, 휴일이 있었습니다. 연휴라고 하죠. 자, 며칠 전에. 지난번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가 뭐였죠? 대체 공휴일이 포함된 연휴였습니다. 3일절을, 뭐 3일절이 무슨 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 대체 휴일. 원래 토요일 날 쉬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의 연휴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디 곳곳으로 놀러도 다니시고, 뭐 여행도 가시고, 뭐 방문도 하시고, 뭐 밀린 것들 계획하셔서 뭐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 휴일이 연휴가 5월 달에도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무려 또 4일 동안. 여기는 왜 그러냐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어린이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더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4일을 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4일을 쉬고 또 그 다음 달 6월 달은 현충일이 있잖아요. 현충일은 또 3일. 금토일. 금토일이니까 또 그날 또 쉽니다. 6월 6일 금 토요일 날 원래 쉬고 8일 날 일요일이니까 쉬고 3일간 광복절이 또 있어요. 8월 달에. 또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3일간 쓰게 됩니다. 연휴로. 자, 그거보다 더 대박인 날이 있죠. 그죠? 추석, 개천절, 한글날 연휴. 무려 7일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앞뒤로 막 연차 내고 이러면은 무려 10일 동안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비행기 표가 동이 났을걸요. 벌써? 우리 지난번에 연휴가 길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막 공항에 갔을 때 아침에 뭐 만약에 6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다. 그럼 몇 시부터가 있냐면 새벽 1시 가도 꽉꽉 차 있다. 공항.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 휴일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합니다. 비행기표, 뭐 배표, 뭐 이런 것들 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예약된 그 비행기 표들로 인해서 정작 그날 어디 가고 싶은데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도 원력 요항을 발표하면서 과연 올해는 얼마나 쉬게 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날짜, 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현재 68일 정도의 아마 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68일. 근데 68일에서 지금 이런 연휴까지 포함하면 결국 한 120 며칠이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올 한 해. 그쵸? 그러니까 올 한 해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되겠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 분명히 생활 패턴이 바뀔 거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연휴가 생겼으니까 뭘 하겠어요? 막 놀러 가겠죠. 국내외 여행 뭐 수요도 증가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 가는 곳에 숙박업 이제 국내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국내 경우에 국내 여행 그 가는 곳에 숙박업 이런 여행업들 교통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유연근무제. 예. 이렇게 연휴가 기니까 뭘 하겠어요. 아, 차라리 좀 그때 반짝 열심히 일하고 그때 팍 쉬자. 그래가지고 막, 유연하게. 그렇죠?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니까 그 중간중간 비는 날은 재량 휴업이라는 걸 합니다. 재량 휴업. 네. 재량 휴업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네. 언빌리버블하다고. 그렇죠. 언빌리버블. 아니, 언빌리버블이란 게 아니라 이제 현실화 됐어요. 현실화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렇게 길게 쉬는구나. 근데 그 안에 이제 학교에서는 재량 휴업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쉬면 또 중간에 뭐 연휴가 있다가 중간에 학교 가려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아예 재량 휴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겨울방학이든지 여름방학이든지 이렇게 일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꼭 필요한 교육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조정을 하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근무 조건들 있잖아요. 뭐 연휴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때 쉬고 이때 뭐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모 있게 짠단 말이죠. 조정을.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학 같은 데도 학사 일정을 조정해요. 예, 뭐 시험 일정이라 생겼다든지 뭐 이런 뭐 중간고사든 뭐 기말고사든 아니면 방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연하게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뭐가 또 생길까요? 노는 날이, 우리 노는 날이 아주 그렇다. 그냥 휴일이라고 합시다. 휴일이 생기면 사실,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그 여가 활동이 증가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가 활동이 증가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행도 가고, 뭐 어디 공연장도 가고, 또 그다음에 뭐 스포츠 같은 거 레저도 막 즐기시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생활 패턴이 굉장히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자,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 변화될 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회사를 딱 보니까 조금 이렇게, 패턴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하냐면 화두를 한번 던져보려고. 주제 하나를. 어떤 단어 하나를 딱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은데, 이거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패턴이 변화된 것 외에도 두 번째, 이제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쵸. 이왕이면 그 연휴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조금 열흘가 길어지는 그때쯤 해서 무슨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콘서트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연,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 여행업이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어플 있잖아요. 뭐 어때, 뭐 어디요,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네, 아이고, 세이프타임 대박났어요. 감사합니다. 설레조님. 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회사 사장님들, 그쵸, 싫죠. 회사 사장님들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 우리 대박나라님 대단하신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 중에 이 회사 사장님도 싫겠어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확 집어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예,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여행업이 성장을 해서 교통, 관광업계가 또 매출이 오를 수 있다. 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다면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개괄적인 걸 좀 초반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니?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대박나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회사 사장님 싫어요. 이거 납기를 맞춰야 되고 납품 이거 이렇게 생산 그 양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쉬는 날이 많고 휴일이 많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하니까 또 한참 쉬다가 오면 일할 맛이 나냐 이거.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공휴일을 너무 늘리지 마라. 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어요.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면서 뭐를 해? 월급은 그래도 좀 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공휴일의 확대가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어느 분야에서는 좋고 어느 분야에서는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생기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찬성을 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내 여가 생활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일들을 내가 뭔가 이렇게 기획해서 계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 특히 가정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가족들하고의 그 관계들이 좋아지면서 뭐 어디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사랑 뭐 이렇게 친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더 돈독해지는 가정. 그러니까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다른 거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기니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는 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반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사장님 싫어요. 회사 사장님들 너무 쉬는 게 싫어요. 네, 조금 덜 쉬면 좋겠다.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싫을 수 있죠. 반대 입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찬반이 분명히 있고 그 찬반의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 오늘의 화두입니다. 오늘의 화두. 과연 제가 두 번째 올려드린 이거 유연근무제. 그쵸? 유연근무제. 지금 벌써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돼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유연근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 도입이 될런지 도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런지 어떤런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까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는 모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집에서 근무하세요. 집에 가서 뭐 일거리 딱 주고 집에서 막 한 다음에 오세요. 요새 우리 뭐 온라인이 엄청 발전돼 있으니까 그잖아요. 이 초고속 인터넷이 세계 최고인데 아니다. 이제 최고는 아닌 것 같아. 한 2등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초고속 인터넷이 있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이 회사 나오지 않아. 어디에서? 집에서. 아니면 뭐 카페에서. 아니면 뭐 스터디 뭐 이런 카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응? 아니면은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 외국 가서 넷만 인터넷만 연결되면 바로 해서 예, 일감 뭐 받은 것들 전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의 형태도 굉장히 유연화됐다. 유연 근무제. 그래서 재택근무, 또 선택근무, 뭐 요새 이제 항상 계속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것들이 바로 주 4일제이잖아요. 주 4일제. 그러면 주 4일제 월화수목하고 금토일 쉬는 거. 4일 일하고 3일 쉬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바뀌겠구나. 뭔가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화두로 던져 드리는 거죠. 예. 돈이 많이 든다고요? 돈 많이 들죠. 예, 돈은, 아, 쉴 때,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맞습니다. 돈 많이 들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일정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쳤을 때 일정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쉬는 날이 좀 더 생기면 아마 그 생긴 날에 뭔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단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의 전환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초기에야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딱 줬어. 예를 들어서 막 야, 내가 너에게 하루에 무조건 1,000만 원씩 꼭 쓸 수 있게 돈을 매번 줄게. 그래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씩을 매일 쓸 수 있겠다? 아우, 며칠은 쓸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겠죠. 근데 그 이유, 그 며칠 가겠습니까? 며칠. 조금 더 많이 간다. 한 달 정도 간다고 쳐봐요. 한 달 이상 갈까요? 못 가요, 못 가.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돈 쓰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까지.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하긴, 한 며칠 정도는 그렇게 써보면 좋긴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좋은, 뭐, 이렇게, 순기능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주 4일제가 완벽하게 모든 나라, 우리나라에 주 4일제가 딱 시행! 이렇게 됐으면,
나머지 3일 동안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 때한 그 라이프 스타일은 분명히 변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비 트렌드가 분명히 변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쵸? 쇼핑, 외식,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것이고 또 우리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이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시겠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쵸? 우리가 첫 번째로 봅시다. 유연근무제. 과연 유연근무제가 생기면 앞으로 생활 패턴은 어떻게 바뀌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딱 생각해 볼 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근무를 하고 있어? 음, 과연 어떤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 보고 계실까? 사실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저처럼 배우로서의 생활을 하던 사람은 사실 어떤 그 정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회사를 출근해서 아침, 예를 들어서 뭐 9 to 6처럼 요새는 또 7 to 4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 하루의 일정을 고정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과 저처럼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내가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있는 그곳에서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정적으로 아직 어디 출근한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몸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변해가요. 근데 프리랜서로 살다 보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인 그 삶은 어려워요. 네,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규칙적으로 살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인 거죠. 근데 일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연 근무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될까? 정말 너무나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일과 이 생활이 분명히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되는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저는 9시까지 가야 돼요.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먼다. 한 2시간 정도 출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한 7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나가겠죠. 그리고 6시 퇴근하고 6시에 또 집에 오고 뭐 아니면 뭐 모임이 있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생활 패턴은 이어지고 뭐 어디도 안 간다. 그럼 집에 한 10시쯤이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잠깐 쉬고 뭐 정리하고 또 자고 또 아침 출근하는 새벽에 뭐 예를 들어 아침 7시 출근하시는 분들도 훨씬 일찍 하고 퇴근하고 더 끝나고 하겠죠. 그쵸? 우리 대박나라님이 토요일도 일하던 시절, 예, 주 5일 근무라는 말이 대박처럼 느껴졌는데 주 4일째라니. 그러니까 주 4일째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이따가 이제 예를 좀 들어 드릴 건데 주 4일째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논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분명히 실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새로 이제 앞으로 정부가 꾸려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건 이 주 4일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옛날에는 9시부터 뭐 6시까지 출퇴근하던 회사가 어느 순간에 우리 회사는 좀 일찍 출근하고 빨리 퇴근합시다 해서 7시 출근, 4시에 퇴근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아침 7시에 출근했을 때 조금 싫은데 일찍 끝나니까 저녁 시간에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저녁 시간.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절약이 돼서 여유로운 아침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죠. 근무 시간이 조절돼서 개인적으로 생활 맞춤형으로 일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예. 또 어느 곳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택근무한다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 집이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집이 사무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다는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녁에 저녁이 아니죠. 한 4시나 이쪽 이때쯤 퇴근해가지고 오후 일정을 계획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막 자기 개발하느라고 막 예를 나는 오늘은 예, 뭐 영풍문고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책을 열심히 읽는 걸 하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연한 근무제에 따라서 변화되는 우리의 생활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프리랜서라고 그랬잖아요. 프리랜서는 정말 어떻게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만 어떤 틀에 딱 들어가 계신 분들, 뭐 9 to 6, 7 to 4에 이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곳에서의 규정대로 그죠? 생활하시다가 딱 나와서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개인 시간이 증가된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막 저는 이제 되게, 저도 이제 운동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좋아하는 운동이 이제 골프, 뭐 옛날에 축구, 뭐 하여튼 구기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구기 운동. 요새는 배드민턴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드민턴. 예, 그런 게 어차피 생활에 전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항상 체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는데 뭐 운동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PT 뭐 이런 것도 좀 해봤는데 그건 사실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제가 좀 너무 그런 거를 좀 고급스러워해서 안 맞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뭐 조깅 좋아하시는 분들 요새 막 마라톤 어우 대박이에요 마라톤 그 러닝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뭐 무슨 마라톤 대회 뭐 기부 마라톤 무슨 마라톤 이러면 사람들이 막 5천 명, 뭐 1만 명 이런 식으로 막 신청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옛날에 등산, 지금도 물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레저 스포츠에 그 뭐 메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쪽이 마라 이렇게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시는 인스타 보세요. 네, 인스타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런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뭐 막 운동장에 같이 모여가지고 뭐 뛰기는 어떤 식으로 확 달려주는 것도 있고 뭐 심지어는 막 개인 PT 혼자 하듯이 막 그런 거 막 올려. 요새는 진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누군가가 잘하는 거를 내가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거 진짜 네 대단히 이 인터넷 그러니까 인스타 뭐 틱톡 뭐 여러 가지 SNS가 발전이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 생겨나는 거죠. 옛날엔 진짜 먹방 좋아했잖아요. 사람들 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어, 뭐가 맛있어, 뭐가 좋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옛날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우선이면 지금은 어떻게 내 몸을 잘 관리할까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난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했어요. 뭐 나는 130에서 뭐 56kg를 빼서 뭐 한 70몇 킬로대로 뭐 줄였어.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간다. 이제 이건 하나의 성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경향을 예전에는 뭐 먹는 거 좋아했다, 운동하는 걸 바뀌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취미 제가 배드민턴 좋아한다고 했으면 저 배드민턴 뭐 매일 예전에 진짜 매일 가는데 요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를 정하는 거죠. 나는 배드민턴을 잘 치는 걸 배우고 싶어. 그럼 레슨 받으러 가고. 나는 골프를 잘 치고 싶어. 그러면 골프 레슨 받으러 가시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아니면 옛날에 이제 가죽 공예가 이런 게 막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공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가죽 공예 뭐 그다음에 그 꽃 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 또 지금도 이게 유행인데, 자기 개발,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뭐, 부동산 경매는 뭐, 아니면 뭐 주식은 어쩌고저쩌고, 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모여가지고 강의 듣고, 막 같이 막 실전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 개발 시간이 굉장히 증가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세에 대한 앉아 있지만 앉아서 뭘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채널에서는
제 나름대로 막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강의. 예.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도 지금까지 배우 생활하면서 방송 활동하면서 배웠던 이런 노하우들을 이런 곳에서 막 풀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은 거죠. 예. 근데 저 나름대로 저도 이거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찾고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찾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면서, 자, 첫 번째, 공휴일 확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네, 찬성은 휴식 증가, 삶의 질 향상이 있고요. 반대는 기업 업무 공백, 생산성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열심히 얘기하는 거.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예. 대박나라님이 취미, 자기관리 등 관련된 학원이 잘 되는데, 그렇죠. 학원도 잘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스타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사 이렇게 다 올릴 때, 거기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대부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강의, 뭐 블로그 내용, 그다음에 강연,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학원이 아닌 진짜 개인 강사들이 많이 늘어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 네,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지식을 전해주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죠. 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거를 한 해, 두 해, 삼 회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이거를 막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면 그 준비한 애를 쓴 것들이 결국은 자료로 남으니까 그 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다른 게 이게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글로 써서 하는 옛날의 그 작가분들, 지금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죠. 창작의 세계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이 떠다니고 있는 지식들을 내가 모아서, 그쵸? 그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동일할 수도 있고,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거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폼을. 그쵸?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잘 버무리면 가진 생각, 그래서 내가 가진 노하우들이 쫙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책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자꾸 이렇게 가회적으로 얘기가 나가면, 다시 본류로 돌아오는 것도 이게 능력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개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악기도 배우고 뭐 아니면 그죠 직장인 밴드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이 세이프 TV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마 그 처음에 소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직장인 밴드든 아니면 어디서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일반인들 중에. 근데 이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오픈 소스로 해서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에서 보여지게끔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좀 담아서 좀 알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게 옛날하고 다르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행정만 보고, 회사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뭐 문서 작성하고 뭐 이렇게 PT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악기를 잘 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우리가, 직장인 밴드 좋다. 직장인 무슨 동호회 좋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기획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세이프 TV에서 이제 다양하게 앞으로 갈 거니까 혹시라도, 예, 저희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어요. 뭐 한번 저도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 이렇게 어, 메일에다가 아니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자기 개발이 분명히 자기 개발 시간이 증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가, 문화생활 학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뮤지컬을 했었고
네, 연극도 했었고, 뭐, TV, 드라마, 영화도 다 출연을 해봤지만, 옛날만큼 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다양한 소스로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디 신문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도로를 통해서 보던 그런 플랜카드에서 확대가 되어서 이제는 인스타, 뭐 틱톡, 뭐 페이스북, 뭐 하여튼 여러 가지 SNS 공간에서 플랫폼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여가를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뭐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요새 그거 아세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 이제 살짝 전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향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파크 골프예요. 여러분 파크 골프 예전에 들어보셨죠? 파크 골프. 그 뭐 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저기 야외 같은 데 나가서 그냥 공 하나 들고 막 빵빵 치고 막 이렇게 저 걷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지금 젊은 젊은 사람들이 파크 골프에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파크 골프 뭐 용품 뭐 어디 뭐 홈페이지 무슨 뭐 골프 얼마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이 지나다가 혹시 보시잖아요. 그러면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 그 파크 골프도 상금을 몇 천만 원씩 주고 합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진짜 막 길이나 뭐 이렇게 코스의 조성도가 제일 괜찮은 데가 저기 강원도 하천에 있는 그 골프장인데요. 거기에서 작년에 1등 상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3천. 네. 아세요? 모르시죠? 예. 근데 거기서 우승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 아니에요. 엄청.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상상을 조금씩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옛날에 저기 뭐라 그러죠? 게이트볼이라고 하죠, 게이트볼. 그런 어떤 이렇게 창고 같은 공간에다가 이제 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게 이제 넓어진 거죠. 파크볼.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심지어 연예인들도 그거 팀 만들었잖아요. 팀을 구성해서 그 연예인 팀이 출전을 합니다. 뭐 무슨 대표, 뭐 충청도 대표, 경상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이 골프, 특히 파크 골프의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품 같은 것들 만들면서 대회도 열고 하여튼 지역별로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생활, 스포츠적인 생활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만큼 유연해지는, 넓어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가, 뭐 정말 어디 놀러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던 시절에서 기차나 버스 타고 가던 시절에서 뭐 자가용으로 이용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적인 공간, 시간적인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가까워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루에. 예.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 옛날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일일 생활권 뭐야 반일 생활권도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금방. 예. 어디 저 부산 갔다 올래요? 그러면 뭐 그냥 한 3시간 안 걸리게 KTX 타고 서울에서 쭉 갔다 다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응. 내가 어디 뭐 배우러 가고 싶어? 뭐 여수야? 그러면 여수 그냥 갔다가 배우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연예인분들 중에도 예전에는 이제 수도권 근처에 살다가 저 밑에 살다가도 뭐 일 있으면 예, 그냥 금방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변해가는 세상이잖아요. 변해가는 세상인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될까? 가족 간에 또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네. 자,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유연하게 근무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학교 애들 등교할 때 직접 옛날에는 엄마가 막 챙겨줬다면,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빠, 뭐, 자녀 학원, 뭐, 등하원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또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가족 간의 막 유대감에 꼽히는 거죠. 네.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유연 근무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물론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야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편이지만 또 가정이 있는 집은 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준다. 출생률이 점점 떨어진다. 이랬을 때 출생률이 떨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뭘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그런 거 안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를 좀 주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출생률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유대가 생기면 뭐 아이들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아이의 고민도 내가 듣게 되고 뭐 같이 놀아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가족의 친구끼리 가족끼리 또 만나서 하는 이런 만남들도 많이 생길 거고 하여튼 이 가족이라는 게 정말 피를 나눈 우리 피부치가 아니어도 나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웃사촌,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그들과의 관계도 정말로 유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옛날에는 아까 우리 대박나라님 말씀처럼 회사 사장님들이 싫어해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좀 집중력 있게 우리 한번 일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집중성 있는 그런 것들, 예, 만들어가지고 생산성 막 올리고, 이런 것,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자, 보세요. 자, 요거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요 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분명히 지금 이제 어떤 이거냐면 2014년 건데 되게 오래된 거지만 사실 얼마 안 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가, 지금도 맞벌이 가구가 계시지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현황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만약에 배우가 있을 때 맞벌이 하는 경우는 옛날에 총 1183만 가구 중에 맞벌이가 43.9%, 거의 뭐 반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근데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연령별로. 무려 40에서 49, 40대가 50%, 50%. 그리고 50대, 59세까지가 50%. 다예요, 다. 거의 답니다. 40대, 50대에서 맞벌이가, 네, 많죠. 60세 이상은 조금 줄더라도. 근데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도 마찬가지고 낮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맞벌이가 많은 겁니다. 50%니까. 그 50% 중에 40대, 30대, 50대가 그 중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네, 이거 이 유연근무제 말하면 유연근무제 2014년에 시간제 근로제 말고 유연근무제 과연 얼마나 활용하냐? 5.4%. 엄청 조금인 거예요. 100으로 따지면 5.4%. 근데 거기에 유연근무제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시차 출퇴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에서 6시냐, 뭐 7시에서 뭐 4시냐, 뭐 8시에서 5시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34%. 선택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제가 28.7%. 선택적으로. 네. 나는 오전 시간만 근무할 거예요. 뭐 오후 시간만 근무할 거예요. 뭐 이런 거겠죠. 네. 난 야근에만 할 겁니다. 뭐 야근할 겁니다. 뭐 이런 거.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거.
예, 저는 뭐,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겠습니다. 뭐, 3일 만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재택 원격 근무하는, 뭐 이런 거. 이제 이게 연합뉴스에서 이제 통계를 이제 조사해서 나온 건데, 2014년이에요. 2014년. 네. 2014년. 그렇다면, 자, 마찬가지로 2022년입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3년 전에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이 어떠냐. 10년, 한 8년 정도 지난 거죠. 8년 정도. 8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이제 2015년에 36.9%가 나는 유연근무제를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했는데, 밑에 보세요. 유연근무제 활용하는 근로자 비율이 4.6%. 예. 아까 보증 비슷한 겁니다. 근데 지금 2021년, 작년입니다. 2021년입니다. 그때 42.8%가 필요해요. 유연근무제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활용하는 거 엄청 올랐죠. 예. 뭐 물론 엄청 올랐다고 하면 7, 80%까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어도 4배는 올렸어요. 4배. 예. 2021년에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비율이 4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16.8%. 네, 16.8%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유연 근무제의 만족도를 이제 조사한 겁니다. 임금 근로자 728명, 3명, 723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유연 근무제를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따지면 거의 72%, 72%, 72%. 엄청 좋아하는 거죠. 예. 유연 근무제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건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로 나는 유연 근무제에 적극 찬성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불만족스럽고 뭐 매우 불만족 이게 한 4% 정도 됩니다. 예. 이 이유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유연근무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많은 어떤 식으로 도입했느냐? 바로 탄력적으로 근로를 시간제 했다는 거죠. 탄력 근로, 탄력 근로. 예. 아까 말씀드렸죠. 뭐 내가 나는 주 4일, 뭐 우리는 주 5일, 뭐 우리는 뭐 한 일주일 일하고 뭐 한 4일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탄력적인 근로 시간을 하는 것이 바로 36.4%,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근무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과연 우리 예, 싱가포르에서 예, 주 4일제를 실시를 했거든요. 싱가포르 나라에서 보세요. 자,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인데요. 네. 이 싱가포르 확대 이제 보시죠. 예. 주 4일제 도입 발판 이게 2024년이거든요. 2024년 12월부터 새 지침이 시행됐어요. 노동자가 재택 근무 업무 시간을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주 4일 근무 가는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싱가포르가. 그죠? 예,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이제 싱가포르 인력부, 우리나라 따지면 고용노동부겠죠? 고용노동부인데, 직원이 유연 근무를 좀 확대할게요. 네,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네. 예, 고용노동부죠. 예, 고용노동부가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을 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근로자가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봐야 된다. 무조건 고용 공정하게. 이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그럼 재택근무에 대해서 오케이 좋아요 하세요. 원격 근무 출퇴근 시간 나는 9시부터 뭐 6시까지 할 거고 저는 7시부터 4시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네.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검토해라. 이러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경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고령화 사대, 고령화 사회라는 벌써 그런 단어가 생겨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그 얘기 하잖아요. 정년 연장합시다. 정년 확대합시다. 더 이상 노동 인구가 계속 유입이 안 되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 인구 수가 줄어들면 누가 일을 할 거냐? 옛날처럼 뭐 정년 뭐 60세 이렇게 하지 말고 심지어는 어디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57세? 57세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50대 후반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60세 고 초반부터 중반 이후까지는 진짜 내가 일을 막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해달라. 그래서 뭐 정년 연장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음. 물론 이제 이게 뭐 싱가포르 주 4일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까 뭐 이런 거를 사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세이프 TV를 통해서 가장 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누구나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는 게 저희 세이프 TV의 표거든요. 그러려면 누구나 즐거움, 누구나 만족하게 이런 모든 일들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런 일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애쓰고 계신다는 거 압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올려주시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제가 확실히 예,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재밌네요. 이 재밌는 거를 진작할 걸, 진작할 걸 맞습니다. 네. 자, 보면 이거는 뭐냐면 MZ 세대 아시죠? MZ 세대, MZ 세대, 예, MZ 세대, 밀레니엄, M 세대, Z 세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MZ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발걸음을 붙들려면 뭐 도입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유연근무제를 어? 도입해라. 도입해라.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 마찬가지로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MZ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차 출근제, 뭐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 예. 이거 왜 나왔을까? 결국은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꾸준하게 앉아있던 그런 직장인들이 많았지만 어느새부터 내가 일하다가 여기다 안 맞아. 그러면 이직합니다. 이직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뭐 창업하고 스타트업 같은 데 끼어들어 이렇죠. 물론 어느 기사 봤습니다. 기사에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이 자기 일을 하겠다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더 전문화되지 않아서 그런 스타트업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사업에서 뭐 실패를 하는 그런 2030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든다는 게 사실 뭐 좋다라는 말, 뭐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특성이 있다면, 자, 뭐 사실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나 자신 있어,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하지. 모르겠어요. 에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냥 해. 이렇게 하는 사업가들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거를 말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건 뭐냐? 결국 내가 만족해야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지 않는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 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어떤 뭐 자세하게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다라기보단 결과 이런 이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사와 상관없이 옛날에는 뭐 이타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배려를 많이 하는 거 그런 주의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주의적인 거 심하면 뭐 이기주의일 수도 있지만 그건 빼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뭐 우리가 이제 SNS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과시하잖아요. 그죠? 과시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 세계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인정을 받는다든지, 내가 좀 요거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지금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한 1시간 정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과연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결론들을 내고 싶어 할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 엄청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거죠. 그렇죠? 예.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선택을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취미라든지 또 다른 사업적인 면들이 나타나듯이 나타나듯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뭐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뭐 더 확대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뭐 설문으로 할 수 있어도 그거는 제가 제가 결론 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결론될 수도 없을 겁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하지만 저는 유연근무제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게 가장 저한테 큰 포인트입니다. 네. 유연근무제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과연 뭘까요? 예. 그게 바로 경제적인 면입니다. 경제적인. 음. 어떻게 말씀드리냐?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돈을 쓰죠. 그죠?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여가 시간이 있어. 그럼 어디 여행을 갑니다. 그럼 뭐를 합니까? 여행지에서 자야죠. 예약하죠. 뭐를 해요? 숙박 예약합니다. 거기로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그죠? 자동차, 아니면 뭐 기차, 아니면 버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결제를 합니다.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예, 비용이 들죠. 자, 우리가 어딜 갔어요. 가서 숙박하면 잠만 잡니까? 아니죠. 뭘 먹어야 되죠. 그러면 그곳에서 뭐 맛있고 괜찮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 식당 가서 뭘 하죠? 사 먹죠. 돈을 냅니다. 비용을 냅니다. 자, 우리가 뭐 사 먹는 것보다 해 먹을래. 그러면 어디 갑니까? 마트 갑니다. 마트 가서 뭘 사겠죠.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사죠. 결제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내가 간 곳에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여행 하나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여행지를 가기 위해서 쓰는 돈이 결국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간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나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한정했을 때 어느 관광지가 있고 뭐 뭐라고 해야 돼? 어? 뭐라고 해? 순간 까먹었다. 하여튼 어떤 좋은 장소를 간다고 그래봐요. 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장소를 간다고 하면 그것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비용들이 다 거기에다가 소비가 되는 거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차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나는 조금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요새 많이 뜨는 게 공유 오피스잖아요. 공유 오피스.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같은데 이렇게 사무 공간을 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 내가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도 한 시간에 한 3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패키지가. 그러면 한 3천에서 5천 원 정도 금액을 내면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공간에서 내가 돈을 쓰니까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그 뭐야 스터디 카페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생겨나니까 과연 거기에 뭐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해서 뭐 짓는 비용, 뭐 각종 소모품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 활동, 일하는 곳에서의 소비 활동, 또 놀러 가는 곳에서의 소비 활동, 또 우리가 유연한 근무제를 통해서 시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 어떤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 뭐 그럼 공연장 가서 티켓 사야지. 거기서 뭐 음료 사야지. 뭐 여러 가지 것들 하잖아요.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우리가 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 가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야구 경기장 가서 뭐 티켓 타고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사고 간식 사고 뭐 응원봉 사고 뭐 모자 사고 뭐 같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게 다 소비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비 활동은 과연 어떻게 긍정적인 현상을 일으킬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회사 들어가서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쓰는 돈도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가치 있는 삶이 되니까. 가치 있는 삶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길게 보면, 진짜 넓게 보면 오히려 그게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제작사가 있어요. 제작사가 있는데 이 제작사는 어떠냐면 그 제작사 안에 냉장고 뭐 그다음에 그 간식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들어와서 쉬면서 커피도 마시고 뭐 음료수도 마시고 과자 같은 것도 먹고 배고프면 뭐 라면 같은 것도 끓여 먹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왜? 와서 일할 때 즐겁게 일해요. 그 일하는 게 어렵지 않게 느끼려면 결과적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된다?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할 때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음. 사실 그게 사실은 복지라고 하죠, 복지. 근로복지. 돈 많이 주면 물론 좋지.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좋지만 그것 외에도 이런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환경. 그런 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냥 무조건 일만 해, 일만 해, 일만 해. 너는 일해야 돼. 그래 돈을 벌어야 돼. 이러면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싫어서 뭐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는 나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거지만 사업이 결국 쉽진 않더라도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타치를 받지 않는. 그러면 타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유연 근무제를 통해서 더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확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주 4일제 근무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돈을 주고 더 쉬면 이 생산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좀 공감대가 더 돼야 되긴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곳에 좀 예외 규정도 좀 두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음.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경제적인 면이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네. 경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맥 경제라고 합니다. 돈맥 경제. 예, 돈이 막히면, 돈줄이 막히면,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막히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예, 계속해서 이게 순환이 돼야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결과물들을 사실은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워라밸이라는 이 내가 어떻게 일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워케이션. 베케이션이라고 휴가를 간다지만 우리가 일자리에 가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저한테는 워케이션입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한테는 이게 바로 휴가지라는 거죠. 이 시간만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예,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워라밸,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렵지만 지금 세상이 좀 시끄럽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좋은 결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이 결과적으로 어떤 세상이냐? AI가 더 발전하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또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분위기들이 또 만들어질 거라는 게 자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이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워라밸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이제 점차 요구되어지는 주 4일제 근무 확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이후에 어떠한 경제 생활이 또 생겨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지금입니다. 센티티비가 앞으로도 이러한 연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 세이프 TV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구독자 1980명이라는 것을 제가 시작 전에 알고 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봐주시기를 분명히 이렇게 마음속에 엄청나게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더라도 사실은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진 않아서, 네,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 대박나라님, 또 술래조님, 임지영님, 이렇게 저에게 댓글을 또 써주셔서, 오늘은 댓글 써주신 분들, 실시간 댓글을 말씀드립니다. 댓글 써주신 분들, 대박나라님, 술래조님, 임지영님, 요 세 분이시네요. 세 분이시네요. 세 분. 세 분. 예, 저희 댓글 아시죠? 요 영상 밑에 나가는 그 메일에다가 메일 아시죠? 메일 어디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네 제보 메일 아닙니다. 세이프 보도 말고 그 밑에 카카오톡 제가 이걸 따로 올려드려야겠구나. 제가 메일 하나를 네, 올려드릴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를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음,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인적사항을 네,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에게 네, 오늘 대박나라님, 임지영님, 그다음에 조술래님이신 것 같아요. 세 분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들에게 요거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네, 하나씩 하나씩 네. 자, 사회적인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네, 우리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마찬가지로 이 유연근무제는 다양하게 대체 휴일이 생기면서 더 대두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앞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대가 되고 또 정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겨지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 변화들, 국민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도 아마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고요. 그리고 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또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생태계 지도가 바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워라밸,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현재의 세상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떻게 변혁이 될지 그런 결과물들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이프 TV 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3월 첫째 주의 주간 뉴스픽 과연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지 많은 고민과 또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 없어서 아쉽지만 또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독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팀장으로서 세이프 TV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그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오, 유익한, 아이고, 댓글을, 그러셨구나. 우리 유익한 시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좀 뭐, 딱딱하지 않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소프트한 그런 이야기들로 좀 해보려고, 나름 풀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열심히 또 준비하다 보면 점점 낮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하고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씀해주신 555님.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네 분,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원래 두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분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있는 이메일 제가 수정해서 다 올려드릴 건데, 글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란에다 제가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커피 쿠폰 받으실 수 있는 네.
연락처 예, 하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첫 시간이었습니다. 자,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주간 뉴스픽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금요일 이 밤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